자, 동아시아사 43강 오늘은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울 것과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중간고사 시험범위랑 묶었으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앞선 파트를 아예 까먹어 버리시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선택을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전 파트랑 이번 파트를 분리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애도 막 보면은 여기에 뭐 산킹고타이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이 시기의 문화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뭐 앞선 파트에서 이 시기의 경제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다면은 이번 파트는 문화의 모습 에도 시대랑 조선 후기, 명청 시기의 문화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이번 수업의 주된 목표입니다. 내용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 파트 자체가 내용이 많지 않는데 다만 원체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고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학습지에도 싣긴 했지만은 교과서라던가 제가 PPT로 언급하는 이런 사진 자료들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명청 시기의 문화,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화, 에도 시대의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명청 시기입니다. 뭐 구분을 하지만은 중국과 조선과 에도 시대가 이 서민 문화의 발달 과정이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뭐 중국은 인구가 증가합니다. 왜 인구가 증가하냐? 뭐 경제 성장으로 의약품 구매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사망률이 줄어들고 또한 뭐 성세자생 인정, 지정은제 등등으로 더 이상 세금의 압박에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인구를 증가시켜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지면은 문화를 이끌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월 얼마를 버냐? 월급이 120만 원이에요. 이 A라는 사람은 이 월급을 가지고 매주마다 영화나 연극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 사람은 집에서 공중파로 나오는 영화 외에는 영화를 보기가 힘들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밥값도 있겠고, 뭐 관리비, 뭐 핸드폰비 등등등 교통비 120 벌어봤자 빼면은 10에서 20 남을 건데 이거를 무슨 뭐 영화를 보고 극장을 가고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절대 못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반면 B라는 사람은 월급이 한 500만 원 됩니다. 이 양반은 뭐 그렇게 되면은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이 양반은 영화를 아마 매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극장 들러서 영화 봐도 됩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동일해요. 자, 이렇게 지난번에 배웠던 경제 성장, 뭐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강남의 시진들 등등등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유한 상인들이 학자를 후원하기도 하는 등 이제 경제를 바탕으로 문화 성장을 이끄는 겁니다. 뭐 과거 시험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 채용에 시작된 그 수와 당 이후부터, 특히 송나라 시기부터는 인쇄술이 확실히 성장을 해요. 아니, 과거 시험 보려면은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들이 과거 시험에 공부하기 위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쇄술이 필요한 겁니다. 뭐 그 외에 천문학 등등등 여러 가지 실용지도 전파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순히 부유한 상인들만이 이끄는 게 아니고 이 지방 각지의 대중들, 서민들도 느낄 수 있는 문화, 대중문화가 등장합니다. 이 지역 각지에서 연극들이 등장하는데 이 연극들 중에 대표적으로 베이징에서 상영되는 경극. 왜 경극이냐? 경이 수도를 말해요. 즉 수도인 베이징에서 상연되는 연극을 경극이라고 칭합니다. 여기 이게 패왕별이의 장면인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경극이에요. 패왕이 유방과 항우, 초와 한이 싸우던 진나라 그 시대의 항우를 패왕이라고 해서 패왕. 왜 패왕이냐? 무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패왕의 아내, 항우의 와이프였던 우희, 성이 우씨예요. 여튼 그 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패왕별이. 이런 식의 경극이 인기를 끌고 이 시기에 중국의 4대 고전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명청 시기에 나온 건 아니에요. 원나라 때 나온 게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국지연의, 뭐 수호전 이런 것들은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 사이에 나와요. 서유기도 등장하고 이 홍루봉이 등장해서 인기를 끕니다. 이 4대 고전은 얼추 아시는 게 좋은데 주로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게 얘네들은 정확히 언제 써졌는지 애매하지만은 홍루몽은 이때가 확실합니다. 주로 홍루몽이 보기에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딴 거 몰라도 홍루몽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네요. 물론 학습지의 빈칸은 4개를 다 뚫어놨어요. 중국에서는 정월에 벽에 걸어 놓아가지고 무슨 뭐 복을 불러드리고 무슨 뭐 액땜을 하는 그런 그림인 연화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연화까지는 중요한 키워드는 아닌데 중국의 4대 고전, 특히 홍루몽과 베이징의 경극 요 2가지는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만 서민 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냐?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은 이 김홍도의 서당인데 이런 식으로 서당 교육이 보급되면서 교육이 특권층들이 아닌 일반 서민 대중에게도 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조선 후기의 모내기법. 여러분들 한국사 문제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모내기법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뭐가 등장하느냐? 광장. 1인당 경적 면적이 넓어집니다.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그래요. 모내기가 원래 그래요.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여튼 간에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1인당 경작 면적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이 혼자 먹는
그 생산량이 많지가 않았지만은 이 모내기법의 등장, 광작의 등장으로 혼자 처먹는 농업 생산력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즉 농민 중에서도 이 광활한 농지를 바탕으로 부유함을 획득하는 분홍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가 걷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바탕으로 돈을 가지고 신분을 사기도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강화시켜요. 납속책, 공명첩 이전에 배웠습니다. 언제냐고요? 외란과 호란할 때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전쟁 이후에 이 돈이 필요해진 조선 정부가 공명첩을 발행하기도 하면서 이 돈만 있으면은 양민에서 이제 단지 상민에서 양반으로 신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홍들이 가끔씩 양반이 되기도 해요. 뭐 여튼간에 이 분홍들이 이제 서민 문화를 추구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야 내가 이제 돈이 생겼는데 집안이 좀 뭔가 허전하다. 집안에 그림 좀 하나 갖다 놓을까? 라고 해서 민화를 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화가들이 그린 민화를 가지고 가다가 걸기도 합니다. 또는 익살스러운 그림들 뭐 그네 타기, 무슨 뭐 단호의 풍경, 훈장이 여기 서당에서 이루고 있는 것들을 아니면은 씨름판 등등등 당시의 일상생활을 풍자하면서 익살스럽게 그린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도 있습니다. 민화도 있고 민화는 뭐 호랑이, 까치막 이런 거 그리는 겁니다. 집안에 허전하니까 민화나 그려놓자 이런 식으로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한국사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자 그리고 아무래도 서민들, 분홍들 얘네들은 학식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보다는 한글을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한글 소설이 등장합니다. 적진 않겠지만은 시조도 일반적인 4보, 4사, 3사, 3사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추는 시조가 아닌 그냥 지가 마음대로 쓰는 장황하게 쓰는 사설 시조가 등장하기도 해요. 뭐 그리고 공연 같은 것들 이제 시장 바닥에서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로비에 가끔씩 공연을 해요. 비보이 춤추고 노래하고 랩하고 이런 공연들이 종종 백화점 로비에 있는데 그런 거를 왜 하냐? 공연 보러 와서 공연만 본 다음에 집에 가자가 아니고 야 공연 보고 출출한데 푸드코트에서 뭐 좀 먹자. 야 온 김에 그냥 시간 남는데 백화점 구경하자? 이런 식으로 공연을 보러 와서 백화점의 소비까지 이끄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당시의 공연 문화, 판소리, 탈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장소는 시장 바닥이에요. 당시의 상인들이 돈을 준 다음에 저기 제 가게 앞에서 탈춤 한번 추시죠.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탈춤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게 한 다음에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업의 발달과 공연 문화가 얼추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 키워드예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 시기에 어떤 것이 서민 문화가 어떤 것이 대표적인가가 보기로 나올 수 있다고요. 모의고사 등등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서민 문화가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했죠?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다만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백자. 백자는 그냥 도자기인데 하얘요. 이거를 서민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왜 서민들이 백자를 안 좋아하냐?
재미가 없어요. 문양이 심심해. 그럼 뭐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나온 게 청화백자. 여기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풀떼기도 좀 그리고 뭐 새도 좀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것도 이런 느낌이에요. 즉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판소리 서민들이 좋아할 만하잖아. 지금 우리는 판소리를 상당히 구닥다리로 보겠지만은 그 당시에 판소리는 신세계입니다. 겁나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탈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탈춤들이 가끔씩 양반들을 풍자하기도 하고 얼마나 가려운 거를 긁어주는 그런 문화예요. 풍속화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냥 그림이구나 하지만은 여기서 매 맞고 울고 있는 키득키득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얼마나 이게 재밌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라는 거를 알면은 약간 암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요걸 이해라고 해요. 서민들이 문화를 좋아한다 라고 이해한 상황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 자, 넘어갈게요. 에도 시대입니다. 앞서서 조선 시대는 분홍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중국의 명청은 부유한 상인들이 문화를 주도합니다. 여기에 대비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일본에는 누가 있냐? 지난번에 배웠던 조카마치의 사무라이들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버는 상공업자들, 바로 존인들이에요. 에도 시대에는 존인들이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에도 시대의 문화를 간편하게 존인 문화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럼 존인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참 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묘하게 일본사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본사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또 일본사를 많이 내니까 뭐 불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일본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역사입니다. 약간 좀 생소해요. 중국은 조금 그래도 뭔가 접할 계기가 있는데 일본의 역사는 사실 좀 많이 생소를 해요. 여튼 여기 인형을 가지고 뒤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다음에 막 인형 가지고 노는 불라쿠라는 게 있습니다. 불라쿠. 그리고 대중 연극인 가부키가 있어요. 흰색 떡칠을 한 다음에 공연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극, 우리의 탈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대입될 수 있는 게 가부키입니다. 가부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워드예요. 또 판화, 우키요에가 있습니다. 우키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예요. 이 우키요에는 이게 나중에 유럽에 전파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고흐였나? 고갱이었나? 고흐일까 고흐. 고갱인가? 여튼간에 당시에 서양의 그 화가들에게 이 우키요에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당과 대입될 수 있는 일본의 서민 교육기관인 데라코야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당시의 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불라쿠 인형극이라고요. 가부키 대중연극입니다. 실제로 여기 119페이지에는 가부키 극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무대가 있고 관객들이 꽉 채워서 가부키를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에도 시대의 가부키 배우는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는 문화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뭐 지금의 뭐 예능인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판화 우키요에, 그리고 서민 교육기관 데라코야. 데라코야는 교과서에 없지만은
다른 교과서라던가 EBS에서 데라코야가 제법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다 시험 범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지에도 PPT에도 넣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조닌 문화의 종류들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만 다음 수업은 조금 내용이 많겠네요. 다음 시간은 이제 명청시대, 조선 후기, 에도 시대의 학문, 어떻게 이 학문이 바뀌어 갔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